유튜브 광고 보고 캡처만 하면 하루 5만 원? 하지만 현실은 사라져버린 750만 원. 디지털 시대, 새로운 악마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미숙입니다. 올해 65입니다.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됐죠. 남편은 올해 67입니다. 지난달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35년 다닌 직장이었죠.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38,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35, 아직 미혼이죠. 성동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34평 아파트입니다. 전세금은 다 갚았죠.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죠. 2달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했죠. 여보, 이제 매일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요. 푹 쉬어요. 뭐 할까? 취미 생활 하시지. 남편은 적응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출근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었죠. 저도 불편했습니다. 혼자 있던 집에 남편이 계속 있으니 생활 리듬이 깨졌습니다. 여보, 점심 뭐 먹을까?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벌써 11시인데. 조금 이따 먹어요. 작은 것들이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통화했습니다. 미수가 요새 뭐 해? 집에서 그냥 있지. 남편 퇴직하니까 답답하지. 그러게. 집에 계속 계시니까. 나는 요새 부업 하나 하는데 괜찮더라. 부업? 뭔데? 인터넷으로 하는 거야. 간단해. 나도 할 수 있을까? 너 요새 핸드폰 잘 쓰잖아. 할 수 있어.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나이에 비해 핸드폰을 잘 쓰는 편입니다. 3년 전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죠. 요리 영상, 건강 정보를 봤습니다. 2년 전에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려고요. 작년에는 틱톡도 깔았습니다. 짧은 영상이 재미있었죠. 엄마, 진짜 잘하시네요. 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요새는 이거 정도는 알아야지. 맞아요. 대단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도 가르쳐줬죠. 미숙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해?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 유튜브? 그거 핸드폰으로 하는 거 아니야? 에휴. 나는 그런 거 어려워서 못하겠던데. 천천히 하면 돼.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틱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쇼츠 영상이 올라왔죠. 재택 부업으로 월 200만 원 벌기. 영상에는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하루 3시간만 일해요. 그런데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화면에 통장 잔고가 나왔습니다. 계속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궁금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댓글에는 문의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저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인스타그램 DM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틱톡에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재택 부업 컨설턴트 김지은이에요. 프로필 사진은 깔끔한 여성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업이 뭔지 궁금해서요. 간단해요. 유튜브 광고 시청하고 캡처 사진만 보내시면 돼요. 그게 부업이에요? 네. 광고주들이 광고 효과를 확인하려고 그런 일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광고 하나당 1,000원이에요. 하루 쉰 개만 해도 5만 원이죠. 하루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간단한가요? 네. 60대, 70대 분들도 많이 하세요. 핸드폰만 쓸 줄 아시면 돼요. 해보고 싶은데요. 좋아요. 그럼 앱을 설치하셔야 해요. 링크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왔습니다. 클릭하니 앱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행복알바라는 앱이었죠. 이 앱은 공식 앱 스토어에 없습니다.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그래도 설치하시겠습니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앱스토어에는 심사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갔어요. 곧 올라갈 거예요. 안전해요. 그렇구나. 설치했습니다. 앱을 열었습니다. 회원가입 화면이 나왔죠.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입 코드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김지은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입 코드 해피해피. 이거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했습니다. 회원가입 완료.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김지은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미션 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 찾아서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광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가 나왔습니다. 캡처했습니다. 앱에 업로드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확인했어요. 1,000원 적립됐어요. 앱을 보니 정말 1,000원이 적립돼 있었습니다. 와, 진짜 받네. 신기했습니다. 계속하시면 돼요. 그날 열개를 했습니다. 1만 원이 적립됐죠. 이렇게 쉬운데 돈을 준다고.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1만 원 벌었어. 뭘로? 부업이야. 핸드폰으로 하는 거. 조심해라. 요새 사기 많다던데. 아니야, 진짜 돈 들어왔어. 여기 봐. 앱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남편은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내가 디지털 잘 안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광고 캡처를 했죠. 하루에 1,020개씩. 적립금이 10만 원이 됐습니다. 출금 신청하려고요. 김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출금은 30만 원부터 가능해요. 30만 원이요? 네, 규정이에요.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계속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적립금이 30만 원이 됐죠. 이제 출금할게요. 잠깐만요. 더 좋은 기회가 있어요. 김지은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미숙님, 팀 미션에 관심 있으세요? 팀 미션이요? 네. 여러 명이 함께하는 미션이에요. 보수가 훨씬 많아요. 얼마나요? 한 번에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5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설명드릴게요. 팀원들과 함께 상품 구매 미션을 하는 거예요. 구매는 가짜고 데이터만 쌓는 거예요. 가짜 구매요? 네. 광고주들이 판매 데이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물건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미션 참여비가 필요해요. 참여비요? 네, 100만 원이에요. 하지만 미션 끝나면 150만 원 받으세요. 50만 원 수익이죠. 망설여졌습니다. 100만 원은 큰 돈이었죠. 너무 큰 돈인데요. 걱정 마세요. 하루만 빌려주시는 거예요. 내일 바로 돌려받으세요. 정말요? 네.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세요. 저도 했어요. 결국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100만 원을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가 왔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100만 원을 송금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큰 돈이었으니까요. 송금 완료했어요. 확인했어요. 미션 시작할게요. 앱에 팀 미션 진행 중이라고 떴습니다. 화면에는 다른 팀원들의 이름도 보였죠. 김영희, 이철수, 박순자. 나 혼자가 아니구나. 조금 안심됐습니다. 미션 1단계 시작합니다. 김지은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서 상품 클릭해주세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쇼핑몰 같은 사이트였죠. 여러 상품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가방, 화장품. 이 핸드폰 클릭하고 캡처해주세요. 캡처했습니다. 업로드했죠. 완료. 1단계 성공. 2단계 진행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3단계, 4단계, 5단계쯤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류 발생. 미션 실패. 네. 무슨 일이에요? 김지은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미숙님, 큰일 났어요. 왜요? 박미숙님이 잘못 클릭하셔서 시스템 오류가 났어요. 제가요? 네. 팀 미션이 전부 실패했어요.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죠? 다른 팀원들한테 피해가 갔어요. 그분들 참여비를 다 날리게 됐어요. 저 정말 죄송해요. 지금 복구하려면 추가 금액이 필요해요. 추가 금액이요? 네, 200만 원이요. 그래야 시스템 복구되고 님도 100만 원 돌려받으세요. 200만 원. 더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빨리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박미숙님 참여비 100만 원도 못 받고 다른 팀원들한테 소송당할 수도 있어요. 소송. 그 말에 겁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낼게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예금에 300만 원이 있었죠.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보냈어요. 확인했어요. 복구 진행할게요. 정말 돌려받을 수 있죠? 당연하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30분 후. 박미숙님, 복구 중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요? 네.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고액 미션으로 전환해야 해요. 고액 미션이요? 네, 450만 원만 더 넣으시면 전액 환불에 수익금 200만 원까지 드려요. 450만 원이요? 네. 총 750만 원 넣으시면 950만 원 돌려받으세요. 200만 원 수익이에요. 숫자가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넣으신 300만 원은 못 돌려받아요. 네. 규정이에요. 고액 미션 안 하시면 환불 불가해요. 그럼 300만 원이 날아간다고요? 네. 안타깝지만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은행에 갔죠. 적금 해지하려고요.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인데. 괜찮으세요? 네. 45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송금했습니다. 보냈어요. 확인했어요. 이제 환불 처리할게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내일 오전까지 입금될 거예요. 정말이죠? 네. 걱정 마세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었죠. 어디 갔다 와? 은행. 은행에 무슨 일로? 그냥 볼 일 있어서. 적금 해지했어? 어떻게 알았어? 은행에서 문자 왔더라. 들켰습니다. 왜 적금을 깨? 그게 말해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부업하다가 부업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틱톡 광고 김지은 팀 미션 750만 원 송금 모든 것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사기야. 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야. 하지만 내일 돌려받는다고. 돌려받을 리 없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사기당한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급히 김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 씨, 정말 내일 입금되죠?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선택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번호가 없었습니다. 앱을 열었습니다. 서버 연결 실패. 앱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김지은 계정이 사라져 있었죠. 틱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750만 원. 남편 퇴직금에서 아껴 모은 돈. 적금까지 깬 돈. 모두 날아갔습니다. 여보.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어. 디지털 잘 안다고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아니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 당하는 사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죠. 사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수법입니다. 부업 알바 사기라고 해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제발요.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앱 삭제하지 마세요. 증거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부업 사기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가 나왔죠. 신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틱톡 부업 광고로 750만 원 사기당했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적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어요. 부업 사기 정말 많아요. 조심하세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사기요? 부업하다가 750만 원.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전형적인 사기예요. 이제 알아. 왜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IT 회사 다니잖아요. 엄마가 잘 안다고 생각했어.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새 이런 사기 정말 많아요. 특히 중장년층, 노인분들 노리는 거예요. 엄마는 노인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왜? 무슨 일 있어? 나. 사기당했어. 사기. 부업하다가 750만 원. 어머. 미수가. 나 정말 바보 같지? 아니야. 요새 사기가 교묘해졌어. 너도 부업한다고 했잖아. 응. 나는 진짜 부업이야. 온라인 쇼핑몰 상품평 쓰는 거. 돈 넣으라는 소리 한 번도 없었어. 미수가 돈 보내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야.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요.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밤에 눈을 감으면 숫자가 보였습니다. 750만 원. 새벽에 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혈압이 올랐습니다. 두통도 생겼죠. 병원에 갔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네. 혈압이 높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남편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노후 자금이.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그럼 어쩌라고? 처음부터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다니까. 싸웠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요. 당신 디지털 잘 안다고 자랑하더니 이 꼴이야.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수척했죠. 왜 그랬을까? 디지털 잘 안다고 자만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술을 안다고 해서 사기를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바보야.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밖으로 새어나가는 돈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만회해 볼 마음으로. 외식 대신 좀 더 부지런히 집밥을 해 먹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손주들 용돈도 줄였습니다. 할머니, 용돈 주세요. 평소 같았으면 10,000원을 손주 손에 쥐어줬겠지만 오늘은 5,000원만 쥐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지금 돈이 이것밖에 없구나. 괜찮아요? 손주가 웃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들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였죠. 미수가 왜 안 나와? 요새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기 싫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모두 지워버렸죠. 핸드폰만 안 봤어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배운 디지털. 이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남편이 말했습니다. 디지털이 나쁜 게 아니야. 사기꾼들이 나쁜 거지. 하지만 당신이 배우려고 노력한 건 좋은 거야. 다만 조심했어야 했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많습니다. 공동 고소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네. 피해자 모임에 갔습니다. 20명 정도 모였죠.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저는 570만 원 잃었습니다. 저는 800만 원이요. 저는 1200만 원. 모두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안이 됐죠. 피해자 모임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67세였죠. 저도 틱톡 광고 보고 당했어요. 저도요. 1000만 원 잃었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어떻게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기꾼들이 나쁜 거죠.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저도 제 탓만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힘내요.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왜 당신이? 당신 힘들 것 같아서. 고마워.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 그동안 화내서.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둘 다 힘들었어. 그래. 이제 그만 자책하자.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하자. 응. 오랜만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 경험을 나누자.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부업 알바 사기주의. 돈 보내라는 부업은 100% 사기. 가입 코드 입력하는 앱 조심. 가족과 상의하세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에 붙였죠. 할머니, 이거 보세요. 조심하세요. 고맙구나. 보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들께 강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실제 경험담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고민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해봐. 당신 경험이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어. 그럴까? 응. 받아들였습니다. 복지관 강당에 노인분들이 모였습니다. 50명 정도였죠.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입니다. 올해 65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틱톡 광고를 보고 75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디지털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도 잘 쓰고 SNS도 했으니까요. 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술을 안다고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당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여러분, 조심하세요. 특히 이런 것들을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첫째, 돈 보내라는 부업은 100% 사기입니다. 둘째, 가입 코드 입력하는 앱은 의심하세요. 셋째, 참여비, 충전금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넷째, 실수했다며 추가 금액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다섯째,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광고 봤는데 끊었어요. 잘한 거죠? 네. 아주 잘하셨어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분이 다가왔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배웠어요. 힘내세요. 뿌듯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니? 생활비요. 내가 무슨 염치로 이 돈을 받니? 엄마, 제가 IT 회사 다니잖아요. 연봉 좋아요.
그래도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엄마. 응? 디지털 배우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기꾼들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안전하게 쓰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네. 다시 시작해요. 아들이 주말마다 왔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안전하게 쓰는 법 배워요. 응. 첫째, 공식 앱 스토어에서만 앱 다운받기. 둘째, 출처 불명 링크 클릭 금지. 셋째, 개인정보 함부로 주지 않기. 넷째, 의심되면 가족과 상의. 다섯째,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기. 하나씩 배웠습니다. 엄마, SNS 다시 시작하세요. 겁나는데. 제가 같이 볼게요.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알았어.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범인도 잡히지 않았죠. 하지만 살아갔습니다. 아들의 도움으로 생활했습니다. 남편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죠. 저는 예방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요. 박미숙님 강연 들으니까 도움됐어요. 저도 조심하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안이 됐죠.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큰아들 와이프였죠. 어머님, 블로그 하세요. 블로그? 네, 어머님 경험을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65세 디지털 사기에서 배우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떻게 당했는지, 왜 당했는지, 어떻게 회복했는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해줬습니다. 방심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숙님 사례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네, 많은 분들께 경각심을 드릴 수 있어요. 좋습니다. 제 사례가 방심위 홈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사례번호 2024-67 틱톡 부업 광고 사기. 자세한 수법이 설명돼 있었죠. 이 사례 보고 조심했어요. 고맙습니다. 피드백이 왔습니다. 보람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7이 됐죠. 75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의 도움으로 생활했습니다. 남편도 일을 계속했죠. 저도 강연 활동으로 약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았죠. 손주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할머니, 핸드폰 다시 쓰세요? 응, 조금씩. 이제 무섭지 않아요? 조심하면 괜찮아. 할머니 대단해요. 뭐가? 사기당하고도 포기 안 하셨잖아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 될래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주. 피해자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죠.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적응했어요. 저도요. 이제 웃을 수 있어요.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예방단체 만들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중장년노인 디지털 사기 예방 모임. 찬성합니다. 정식 단체가 됐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제가요? 네, 부업 사기 피해자 대표로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2년 전 틱톡 광고를 보고 75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진심을 담았습니다. 저는 디지털을 잘 안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판단력은 다릅니다. 중장년층, 노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배우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하세요. 특히 이런 것들을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돈 보내라는 부업은 100% 사기입니다. 가입 코드 입력하는 앱은 의심하세요. 참여비, 충전금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학생들에게요? 네, 부모님, 조부모님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고등학교 강당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200명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뻘 되는 나이죠.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2년 전 SNS 사기로 750만 원을 잃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조부모님을 지켜주세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부업한다고 하시면 물어보세요. 돈 보내는 거냐고, 앱 설치하는 거냐고, 가입 코드 입력하는 거냐고. 만약 그렇다면 말려주세요. 100% 사기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틱톡 하시는데 조심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고마워요. 강연 후 여러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도 보호할게요. 고마워요, 우리 학생들. 뿌듯했습니다. 저는 어느덧 68이 됐습니다. 750만 원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목적, 보람, 새로운 친구들. 저는 지금도 강연 활동을 합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요. 블로그도 계속 씁니다. 방문자가 1만 명을 넘었죠. 할머니 블로그 보고 엄마 보호했어요. 고맙습니다. 제 경험이 계속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젠 좀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그럼, 너랑 가족들이랑 함께니까. 3년 전 생각나? 응, 정말 힘들었지. 그때는 끝인 줄 알았어. 나도. 하지만 우리 이겨냈어. 응, 같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자랑스러워. 뭐가? 포기 안 하고 다시 일어섰잖아. 고마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봄꽃이 피고 있었죠. 3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돈도, 자신감도, 디지털에 대한 믿음도. 하지만 지금,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목적의식, 보람, 다른 이를 돕는 기쁨. 그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그날 밤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제목 사기에서 배운 3년. 안녕하세요. 68살 박미숙입니다. 3년 전 저는 틱톡 광고를 보고 75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디지털 잘 안다고 자만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배웠으니까요. 기술과 지혜는 다르다는 것.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업 알바 사기를 조심하세요. 특히 SNS 광고를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돈 보내라는 부업은 100% 사기입니다. 마이너스 가입 코드 입력하는 앱은 의심하세요. 마이너스 참여비, 충전금 요구는 사기입니다. 마이너스 실수했다며 추가 금액 요구도 사기입니다. 마이너스 공식 앱스토어 외 앱 설치 금지. 마이너스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 그리고 혹시 당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블로그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박미숙 드림.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오늘은 손주 생일입니다. 가족이 모였죠. 할머니, 케이크 먹어요. 그래, 우리 손주. 촛불을 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입니다. 식사 후 손주가 말합니다. 할머니, 저 유튜버 할 거예요. 유튜버? 네. 할머니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유튜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가 롤모델이에요.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3년 전의 실수. 750만 원의 손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죠. 다른 사람을 돕고,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경각심을 알리고, 피해를 막고, 희망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하며, 조심하며, 함께 750만 원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목적과 보람과 나눔의 기쁨을요.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던 부업으로 사기를 당한 박미숙님의 사연을 댓글로 응원해주세요.